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이 눈 건강입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. 뭐 설문조사부터 최신 의학 정보까지 정말 방대하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그 한국인 100명 중에 글쎄 97명 이상이 눈 건강을 걱정한대요. 그런데 실제로 정기 검진을 받는 사람은 23명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. 이야, 이 엄청난 걱정과 행동 사이의 격차. 오늘 저희랑 같이 그 이유랑 해결책 한번 찾아보시죠. 네. 이제 로슈 조사 결과인데요. 이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예요. 그러니까 그냥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죠. 근데 시력 손실이라는 게 단순히 잘 안 보이는 불편함, 이걸 넘어서는 문제입니다. 조사 응답자 절반 가까이가 혹시 고용에 영향받을까 걱정하고 또 70% 이상은 삶의 질 저하를 우려했어요. 이게 조사 대상이었던 8개 나라 중에서 제일 높은 수치예요. 간병하는 가족들 부담도 크고요. 아니, 97%가 걱정하는데 왜 23%만 검진을 받을까요?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? 아니면 뭐 나는 괜찮겠지? 이런 마음인가요? 특히 요즘은 진짜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. 혹시 이게 좀 큰 원인이 아닐까요? 그렇죠.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.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라고 있거든요. 그걸 보면 주말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평균 6시간 반이 넘어요. 아휴, 성인들도 뭐 비슷하고요. 대한안과학회 조사에서는 20대부터 60대까지 80% 이상이 안구건조증을 경험했다고 하고요. 주된 원인으로 역시 디지털 기기 사용을 꼽았어요. 아무래도 눈 깜빡임이 줄고 계속 가까운 거리만 보게 되니까 눈이 혹사당하는 거죠. 흔히 말하는 디지털 눈피로입니다. 아유, 저녁만 되면 눈 침침해서 스마트폰 글씨 키우기 바쁜데 이게 다 디지털 눈피로였군요. 근데 디지털 기기 말고도 눈 건강을 위협하는 다른 요인들도 또 있죠. 그렇죠. 시간의 흐름, 그러니까 노화는 어쩔 수 없는데요. 나이가 들면서 시력의 중심부, 이 황반에 문제가 생기는 황반변성이나 수정체가 뿌옇게 되는 백내장, 그리고 또 안압 상승 같은 걸로 시신경이 손상되는 녹내장 같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. 특히 녹내장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더 무섭죠.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, 당뇨막막병증 위험이 높은데요. 정기검진을 받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점도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. 듣기만 해도 걱정이 막 되는데요. 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고요? 네,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.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요. 시각장애의 90%는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정기검진,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. 그냥 시력검사 말고요. 눈 속 망막이랑 시신경 상태를 직접 보는 안저사진 같은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. 특히 고도 근시인 분들은 젊더라도 이런 검사를 통해서 망막질환 같은 걸 조기에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검진 말고 그럼 평소에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? 그 왜 20분마다 20초씩 6m 먼 곳 보라는 20, 20, 20 규칙 같은 거요. 저도 맨날 잊어버리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? 그럼요.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하고 같이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충분한 수면, 또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용 선글라스 꼭 쓰시고요. 눈 비비지 않기, 개인 수건 사용하기,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도 무시할 수 없죠.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. 눈 영양제 광고도 정말 많고요. 솔직히 종류가 너무 많아서 효과도 좀 긴가민가한데 꼭 챙겨 먹어야 할까요? 음, 식단으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. 근데 만약 부족하다면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. 핵심은 목적에 맞는 성분을 고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녹색 잎채소나 계란 노른자에 많은 루테인과 지아잔틴, 이건 황반 건강에 중요하고요. 또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는 안구건조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. 고구마나 당근의 비타민 A, 즉 베타카로틴도 중요한데 이건 흡연자는 좀 과다 섭취 시 주의해야 하고요.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니까요. 특정 질환 위험군이라면 꼭 의사랑 상담하고 결정하시는 게 현명합니다. 안구 건조증 때문에 그 인공 눈물 달고 사는 분들도 진짜 많은데요. 이것도 올바른 사용법이 있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일회용 인공 눈물은 개봉하고 첫 방울은 좀 버리고 쓰시는 게 좋고요. 눈에 넣은 다음에는 바로 깜빡이지 마시고 잠시 눈을 감고 코 옆에 눈물점 있는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. 약물이 눈에 좀 더 잘 머무르게 하는 거죠. 하지만 인공 눈물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니까 근본 원인 치료가 중요해요.
뭐 염증 치료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 꼭 안과 진료를 받아보세요. 아, 그렇군요. 그럼 눈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최신 치료법도 좀 궁금한데요. 백내장 수술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어요. 맞습니다. 과거에는 그냥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시력만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면요. 이제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안경 의존도를 크게 줄여주는 다초점이나 연속초점 같은 첨단 인공수정체 덕분이죠. 그래서 환자의 직업, 취미, 생활 패턴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최적의 렌즈를 선택하는 맞춤형 수술이 이제 대세가 됐습니다. 이 눈 건강이라는 게 현대인의 삶의 질하고 얼마나 밀접한지, 그리고 막연히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적극적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. 정기검진부터 생활습관 개선, 또 필요하다면 영양제나 최신 치료법까지 우리 눈을 지킬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시각장애의 90%가 예방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단순히 걱정을 넘어서요.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